이어서 서브 클래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프로타입 기반 상속과 다르게 ES6의 클래스 기반 상속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먼저 ES5의 기존 방식인 프로타입 기반 상속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펑션 커피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고요. 라떼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커피의 능력을 상속을 하는 라떼를 만들고자 한다면 커피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bean, 메서드, 파우치 메서드가 있죠. 라떼 생성자는 빈과 밀크를 전달받게 됩니다. 커피 생성자는 빈만 전달받았었죠. 커피를 라떼가 생성되면서 빌려 쓰는 형태로 자신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전달한 빈을 전달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커피 객체에 빈을 전달하게 되고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커피에서는 가지지 않는 속성, 이 밀크를 자기 자신의 속성 값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지금 모두 다 공개된 속성입니다. 라떼 프로타입 객체는 커피 프로타입 객체 능력을 상속하게 되죠. 이때 다음과 같이 object create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라떼 프로타입에 커피 프로타입 능력을 상속시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purge 메서드를 override 할 때 다음과 같이 커피 프로타입 파우치에 콜을 통해 자신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메서드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ES5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을 사용을 했죠. 하지만 ES6는 이와 같은 복잡성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ES6의 클래스 기반 상속을 살펴봅시다. 앞서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커피 클래스입니다. 커피 클래스는 내부의 컨스트럭터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전달한 빈 속성 값을 자신의 빈 속성을 설정합니다. purge 메서드의 경우는 인스턴스 메서드, 즉 프로타입 객체의 능력이죠. 간단하게 클래스가 구성이 됐고요. 라떼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커피 클래스를 분모로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라떼 클래스를 정의할 때 커피 클래스의 능력을 상속한다. 훨씬 쉽죠? 그래서 커피의 능력을 라떼가 가져오게 됩니다. 컨스트럭터 내부에 슈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슈퍼를 사용을 해야지만 이 커피의 능력에 사용됐던 것을 라떼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서드 오버라이드 하는 방법은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정의하고 슈퍼 키워드를 사용해서 슈퍼다 파치, hours 나누기 2 해가지고 결과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object.getPrototypeof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해서 라떼라는 클래스로 하여금 프로타입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커피를 비교해보게 되면 true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to라는 속성 값하고 커피랑 비교해보면 true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5에 사용했던 프로타입 기반 상속 대비 ES6의 클래스 기반 상속은 훨씬 더 깔끔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코드를 카피해보도록 하고요. 내부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커피 클래스가 있고 라떼 extend 커피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extend 커피입니다. 커피라고 하는 클래스의 능력을 상속받는다. 슈퍼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딩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슈퍼를 사용해서 프로타입에 연결되어 있는 파우치, 즉 기존의 메서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를 띄워놓고 먼저 커피 클래스를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커피 클래스 만들어지게 되죠. 다음과 같이 커피 객체를 만들 수 있고요. 커피 객체는 빈 값을 전달받아서 빈 속성을 가지고 내부의 프로타입에 보게 되면 purge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커피를 상속하는 서브 클래싱 방식을 사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라떼라는 이름의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는 커피의 능력을 상속받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라떼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겠죠. 코드를 실행해보게 되면 라떼가 내부의 bean이라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컨스트럭터가 클래스 라떼이고요. 프로토에 보게 되면은 커피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커피의 프로타입 객체에 보게 되면 파우치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즉 라떼라고 하는 클래스는 프로토로 커피에게 능력을 상속받은 형태가 되는 거죠. 클래스 커피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타입 객체의 파우치 메서드 또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bject라고 하는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 중에 get prototype of라고 하는 네이티브 코드가 있죠. 내부에 라떼를 설정하게 되면 그 값이 커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이고요. 다른 방법은
라떼에 연결되어 있는 속성 언더바 프로토 속성을 사용해서 커피 클래스와 비교해보게 되면 그 값이 참인 걸 알 수가 있죠. 즉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예제로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고요. 컨스트럭터를 정의합니다. 내부의 메서드로 goAdd라는 메서드를 만들도록 하고요.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프로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할 때는 이 클래스에 new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프로젝트를 상속하는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는 서브 클래스를 만들 건데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내부에 컨스트럭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컨스트럭터를 사용해서 console.log를 쓰고 sw 프로젝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에러가 생기죠? 참조 에러가 생깁니다. 이때 must, 반드시 호출하라고 되어 있죠? 슈퍼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this를 사용하실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거죠. 상위 클래스인 프로젝트의 하위 클래스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경우는 둘 다 동일하게 컨스트럭터를 가지고 있을 때 내부에 반드시 슈퍼를 실행해줘야 됩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하드웨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상속하는 형태인데 내부에 슈퍼 키워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봅니다. 두 개가 실행되죠. 하나는 프로젝트,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됩니다. 하드웨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하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능력을 물려받는다고 했었죠. 상속이라는 과정이 거쳐진다고 했었는데 이때 반드시 must call super라고 하는 호출 과정을 통해서 상위 클래스인 프로젝트 내부에 있는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super 콜이 필요하다는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실행된다 보시면 돼요. 클래스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내부의 컨스트럭터로 console log 프로젝트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안쪽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받는다고 합시다. this.name 값에 name이라고 써보도록 할 수 있겠죠? 내부에서는 팩트 기호를 사용하고요. this.name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요. 서브 클래싱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형성합니다. 이때 extend로 프로젝트를 상속을 하게 되고요. 내부에 컨스트럭터가 없는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인력관리 애플리케이션 그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콘솔 로그 코드, 즉 컨스트럭터가 실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내부에 보게 되면 name 값으로 전달된 값을 자신의 상위 클래스에 설정되는 구조로 해서 자신의 this.name 값으로 설정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내부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안에 컨스트럭터가 없을 때 얘기예요. 하드웨어 프로젝트의 경우에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컨스트럭터를 정의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부에 name 값을 받도록 하고요. 데드라인 기간을 받는다고 합시다. 상위 클래스로 호출하는 super라고 하는 키워드 코드가 필요하겠죠? name을 전달해주게 되겠고요. 자기 자신은 데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이라고 해보도록 하고요. 코드를 실행시켜보죠. 실행을 시키니까 상위 클래스의 프로젝트, 즉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고요. 하드웨어 자신의 프로젝트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하드웨어 프로젝트에 보게 되면 name 값으로 하드웨어 개발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뒤에 데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데드라인은 undefined로 설정이 됐네요. 내부의 코드를 열어보게 되면은 다음에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열어보게 되면 프로토 값으로 상위 클래스인 프로젝트를 볼 수 있고 그 내부에 goAhead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년 동안의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시다. 카 엔진 프로젝트라는 상수에다가 객체를 생성해서 설정하도록 하고요. 카 엔진 프로젝트는 goAhead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 goAhead 메서드의 경우는 상위 클래스였던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메서드니까 상속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은 상위 클래스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메서드 동일한 이름값을
하위 서브 클래스인 하드웨어 프로젝트에서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상위 클래스의 것을 덮어 써서 자신의 메소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정의해 본다면 내부에서 슈퍼 키워드를 사용한 다음에 go ahead console.log를 사용해서 자신의 데드라인 값을 설정하고요. 하드웨어 프로젝트의 상위 클래스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goAhead 메서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죠. 부모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키고요. 객체 생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car 엔진 프로젝트의 경우는 내부의 코드를 열어봤을 때 데드라인과 네임 값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토에 보게 되면은 goAhead라는 자신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프로토의 경우는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타입 객체가 가지고 있는 goAhead 메서드겠죠? 다르죠? 이 부모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car 엔진 프로젝트의 goAhead를 사용해 봅시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동차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것은 상위 클래스에서 실행시켰던 goAhead 메서드가 되어 있고요. to 안에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신한테 설정했던 즉 오버라이딩한 메서드가 실행됐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클래스에 getDeadline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기본값으로 return이 1년입니다. 자, 이것을 오버라이딩 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서 새로운 메서드를 정의할게요. 슈퍼 상위 클래스에 getDeadline을 실행한 후 자신의 데드라인을 더해주고 나서요. 이와 같은 연산 처리를 끝낸 후에 내부에 백택을 넣어줘야겠죠? 오버라이딩 할 수 있게 되겠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car 엔진 프로젝트를 정의를 합니다. car 엔진 프로젝트에 getDeadline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켜보게 되면은 프로젝트 기한은 5년입니다 나오게 되죠. 왜냐면 기본 기한이 1년이었는데요. 상위 클래스의 getDeadline 값을 내부에서 실행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정된 데드라인 값을 더해서 프로젝트의 총 기한이 5년이다 라고 안내해주게 되는 것이죠.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와 동일한 이름값을 서브 클래스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 상위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서드를 실행한 다음에 임의의 조작을 통한 결과를 메서드에 정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